안녕하세요. 23110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김영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저희 하남 지역 세 학교 미강고, 미사고, 하남고에 대한 시험 분석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난이도 분석을 첫 번째로 할 건데 첫 번째 하남고입니다.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운 이 세 학교 중에서 가장 어렵고요. 실제로도 객관적인 난이도를 봤을 때도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도 추론 문제가 나오고 복잡한 계산 위주의 문제가 나온다.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게 미사고 같은 경우에는 조건 해석과 추론형 문항이 자주 등장한다라는 것이고, 미강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난이도 묻는 걸 보면은 기본 개념 위주로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탄탄하게만 한다면 거의 틀리지 않겠다. 그 다음에 유형 중점으로 문제를 내고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유형서, 예를 들어서 센 같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거 내가 봤던 건데 라는 문항들이 종종 등장하는 그런 시험지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학교별 이제 수학2를 예시로 든 거예요. 수학2 예시를 들어서 난이도를 분석한 건데 하남고 여전히 최상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특징 같은 경우에는 수학2를 기준으로 봤으니까 극한, 연속 미분, 도함수 해석, 특히 조함수 해석, 그리고 조각함수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래프 분석이 정말 까다롭다. 근데 그것의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 수능 문제 혹은 모의고사 문제, 변형에서 나온다. 그래서 고난이도 비율은 몇 높음? 정말 높습니다. 그다음에 스타일 같은 걸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조건 추론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조건 추론. 처음 보는 조건 추론에 대해서 새로운 함수를 해석하는 능력, 그 다음에 구성하는 능력, 미분 가능 극한, 미분 가능과 극한 조건으로 식을 완성하는 경향이 강합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미사고예요. 미사고 같은 경우에는 쉽지만 않습니다. 쉽지만 않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조건으로 상수 찾는 문제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래프의 성질을 판단하고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들이 종종 보였다. 3기년 기출 중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강고. 사실 미강고는 공부를 좀 하면 개념 위주의 공부 정말 탄탄하게만 해도 못해도 2등급은 받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저랑 했을 때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형 문항과 조건형 문항을 찾는다. 근데 조건형 문항이 어렵냐? 어렵진 않았다. 그렇게 세 학교 중에서 가장 쉬운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 확인 목적의 그런 위도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이 개념을 좀 알고 있니? 이 개념 알아? 라는 것의 문항 빈도수가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패턴 그래프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요구하는 능력을 크게 5가지. 계산형, 복잡도, 그 다음에 그래프 해석 능력, 논리력, 그 다음에 개념형 비중이요. 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남고가 빨간색이에요. 하남고 빨간색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되어 있는 게 보실 거예요. 계산형 비중이 적죠.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개념에 대한 심오한 이해, 논리, 직결, 그래프 해석에 대한 복잡한 그래프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연속 미분 복잡도가 높다. 그래서 이렇게 좀 펑퍼짐한 그래프 형태고요. 그 다음에 미사고는 푸른색입니다. 미사고 보시면 이렇게 오각형 모양으로 균형 잡힌 걸 보일 수 있어요. 다 상대적인 걸 감안해서 제가 그려본 겁니다. 그 다음에 미강고 같은 경우는 초록색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 비중이 높다. 다른 논리 문제라든지 그런 추론형 문항 같은 경우 아니면 복잡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비중이에요. 분석을 좀 해보면 이제 하남고가 빨간색, 미사고가 푸른색, 그 다음에 미강고가 초록색이요. 보시면 누가 봐도 하남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만큼 문제에 대한 비중이 높다. 고난이도 문제의 비중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다음으로 많은 게 이제 평이한 미사고, 그다음으로 상대적으로 쉬운 미강고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로 분석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하남고의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난이도는 항상 최상입니다. 최상. 조건이 복잡하게 주어지거나 함수 구조를 살짝 깊게 다뤄. 그러니까 표현을 낯설게 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극한 연속 미분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극한 표현과 미분 표현이 이렇게 얽혀 있다거나 이런 문항들이 많고, 그다음에 추론이긴 하지만 강한 추론, 논리에 기반한 강한 추론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직관 능력을 요구합니다. 직관은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능력을 굉장히 이 학교에서 하남고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제 패턴은 조금 보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정의 변화, 그 다음에 연속성에 대한
결합형 고난도 논증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래프 방정식 그래프이냐 방정식이냐 이런 두 관계를 추론하는 문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식과 그래프를 동시에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학습 포인트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하남고 친구들은 평균적으로 공부를 좀 잘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 기본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쳐내고 고난이도 문항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다. 고난이도 문항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것에 비해서 풀이 과정이 길어요. 왜 그러냐면 개념과 개념의 연결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관점의 확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수능 킬러 문항을 미리 풀어보면서 손에 익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간 하남고가 어떻게 보면은 수능 공부하기에는 최적의 학교이지 않나? 근데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그런 리스크가 조금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핵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문장을 요약하자면 보시면 알겠지만 킬러형 수준의 문제 해결력과 조건 처리 능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래야만 더 나아가 하남고에서 더 나아가 수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이하죠. 이제 사고력형 문항이나 조건 해석 처리 중심의 문항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준킬러 정도의 난이도의 문항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프 해석을 생각보다 많이 요구해요. 수학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치를 풀어보니까 그래프 해석에 대한 요구를 조금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학습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습 전략보다는 약간 포지션 자체가 쉬운 문항은 빨리 쳐내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두 문항 혹은 세 문항 정도의 킬러 문제 혹은 준킬러인데 난이도가 상당한 준킬러 문제들을 배치를 해놔가지고 문제를 풀게 하는 그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패턴 같은 걸 보시면 이건 약간 미간고랑 비슷한데 기본 문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주려는 경우가 강해요. 그 다음에 그래프로 판단하는 문제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려봐야 되는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논술형인데 함수 조건 해석, 도함수 조건 해석, 함수 결정하는 논리가 2년 정도, 한 2, 3년 정도의 기출을 풀어보다 보면은 이게 좀 보입니다. 이 정도로 보였고 그다음에 학습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아요. 조건 정리하고 케이스 분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준킬러 문항 있잖아요. 준킬러 문항을 이게 준킬러 문항을 중심으로 대비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준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어삼시사에 속하는 그런 문항들 중에서 특히 어려운 사정과 쉬운 사정 그 경계에 있는 문항들이에요. 그 경계에 있는 문항들을 많이 풀어보고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고득점이 가능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뭐 어디로 이어지냐라고 하시면 킬러 문항에 대한 시간 확보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사고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조건 해석, 구조 해석, 그다음에 결론까지 흐름을 이끌어내는 체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간고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쉬운 편이에요. 생각보다 세 학교 중에서 가장 쉬운 편인데 개념 확인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너 사이값 정리 알아? 평균값 정리가 뭘 말하는지 알아? 약간 이런 개념들을 묻는 정도가 개념 문제를 묻는 중에서 살짝 어려운 편에 속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계산형 문제가 많다. 계산 문제가 조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계산 문제가 많다는 소리는 아무래도 난이도가 쉬운 편이죠. 쉬운 편. 개념 중에서 계산 난이도가 쉬운 편이고 그다음에 문제 대다수가 기본기를 아는지 너 기본기 너 이거 개념 알아? 너 이 개념 알아? 너 이거 계산할 수 있어? 라는 문항들에 대한 그 문항 난이도가 문항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약간 변별하는 것보다는 안정적 난이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 하나하나가 치명적일 수 있다. 특히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그거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요 패턴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단순 계산 문제가 많고 절대값 표현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절대값 표현을 설명치를 풀어보니까 절대값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패턴이 굉장히 단순한 편이에요. 변별력 문항의 패턴도 충분히 연습을 하면 대비가 가능할 정도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학습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 많이 그려보고 케이스 분류 연습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학교 기출 같은 걸 몇 번 풀어보면은 이제 좀 눈에 보일 정도로 풀어보면은 아 이걸 요구하고 있네. 확실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강고 같은 경우에는 개념 기반의 계산형 문항을 많이 묻는구나. 준킬러에 준하는 문제가 이 학교에서는 이 학교 시험지에서는 조금 어렵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본 개념, 정말 기본 개념, 그리고 기본 개념 연산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통학습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드릴 팁은 이제 공통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남고, 미사고, 미강고 가릴 거 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원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개념에 대한 해석,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조건을 해석하자. 조건 해석하자. 조건이 뭐지? 이 조건은 어떻게 쓰일까? 이 조건은 이 문제에서 어떤 개념과 연관이 되어야 될까? 연관이 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것까지 과정을 프로세스를 한 문장 한 문항이라도 한 10분 정도 들을 필요가 있다.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계속 제가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정확하게.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물론 기본 계산 문제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개념과 개념이 엮어지는 것이 등장할수록 정확하게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을 여기서 저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310 학원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시간 관리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신, 수능 이런 거 다 관계없이 다 관련이 있어요. 다 동일되는 요소인데 시간 관리를 하셔야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기준 내에서 한 2단계 높은 문제를 하루에 못해도 5문제 정도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도전을 해보는데 도전하는 것의 제한 시간 기준은 5분에서 10분 사이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만약에 쌤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1일에 10분 투자해. 안 됐네. 다음날 10분 투자해. 안 됐어. 3일날 10분 투자해. 안 됐어. 4일날 좀 보일 것 같아. 좀 보일 것 같아. 근데 안 풀렸어. 여전히. 5일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50분 투자했지. 근데 여기서 잘 안 되겠어. 근데 하면은 이제 또 뭐 하냐? 해설지의 첫 장부터 내가 생각하는 곳까지 좀 읽어내리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까지만 읽어보고 책을 덮고 해설지를 덮고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발상 훈련. 그럼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한 문항에 대해서 50분이 누적된 게 보이시잖아요. 5일치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훈련하는 소리예요. 한 문항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절대로 하루에 10분 이상 넘어가지 마세요. 차라리 그럴 바에 다른 문제를 푸는 게 나아요. 그 문제 그 하루 안에 못 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담이에요. 그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약을 좀 해볼게요. 요약해보면 이건 어디나 똑같아요. 세 학교 모두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돼. 아니 쌤 아까는 미간고가 쉽다면서요. 미간고가 상대적으로 쉽다면서요. 미사고가 그냥 적당히 낸다면서요. 근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수능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수능을 보는 사람들이고 수학2든지 수학1이든지 미적분이든지 모두 수능 직접 출제 범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수험생 기간이 왔어. 예를 들어 12월 말이나 1월 초가 됐어. 근데 수학원 수투를 까먹으면은 그만큼 좀 손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공부를 하실 때 제대로 하라는 소리예요. 잊어버리지 않게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해요. 흔히 말하는 메타인지가 좀 필요한데 내가 요 개념은 잘 모르겠어. 요 개념만 하면은 내가 잘 문제가 안 풀려. 요 문제는 내가 왜 못 풀었을까에 대한 내 약점이 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나요? 약간 팁을 주자면 저도 이거 잘 못했거든요. 근데 팁을 주자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왜지? 그러니까 Y부터 시작해야 돼. Y부터. 왜 안 풀리지? 왜? 뭐가 부족할까? 어떤 능력이 부족할까? 내가 이걸 왜 생각을 못할까? 라는 그런 왜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부터 시작하셔야 돼. 왜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이게 도달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도달함에 있어서 내가 뭐가 약한지를 알게 돼요. 내가 뭐를 알고 뭐가 약한지를 알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분 짓는 능력.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 훈련을 조금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겨울방학이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겨울방학 시즌이니까 말씀드리자면 이 누적되는 양을 뭐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 했어. 3시간 했어. 근데 3시간밖에 안 되지. 근데 이틀차 6시간, 3일차 9시간 이렇게 점점 늘려가 봐요. 그러면 3시간으로 기준 잡았을 때 3시간 곱하기 100 하면 100일 동안 하면은 300시간이나 돼. 300시간. 굉장히 큰 시간이거든요. 봐봐요. 하루 이틀 한다고 다른 과목은 제가 모르겠지만 수학은 변하지 않아요. 수학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누적된 학습량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쌓이다 보면은 팍 하고 실력이 터지는 순간이 와요. 믿기지 않겠지만 대부분 상위권 친구들이나 최하위권 친구들이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요. 그냥 나도 몰라. 언제 터질지 몰라. 근데 확실한 건 그게 있어. 누적되는 양을 계속 감지를 하게 하면서 근데 봐봐.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 하루 이렇게 딱 하고 뒤돌아봤어. 근데 뭔가 엄청 초라해. 내가 실력이 느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잘 되는지 몰라. 근데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실력이 왜 안 느는 건지 왜 늘지 않는 건지 그런 구분을 왜 못하는 줄 알아요? 그 공부량 부족해서예요. 공부량이 부족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돼. 근데 누적된 양은 무시를 못한다니까. 3시간, 4시간씩 하루에 누적하다 보면은 100시간 이상 채워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잘 보이게 된다니까. 문제를 읽어봤을 때 파악하는 장악하는 능력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 양, 누적되는 공부량을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루 안에 되는 거 없어요. 하루 안에 올라가는 거 거의 없어요. 이거 벼락치기가 아니잖아. 장기 레이스잖아. 수능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누적되는 양을 절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공부를 해가면서 공부를 누적시킨다. 공부량을 누적시킨다면 반드시 올라갑니다. 물론 그거 누가 해줍니까? 이 세 가지 누가 해줍니까? 저희 학원, 제가 해드립니다. 2310 학원에서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항상 여기 보시면 저희 사진이 박혀 있죠, 그죠? 저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항상 어디서 2310에서 한 번쯤은 받아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이 QR 코드는 저희 학원을 소개하는 그 문구예요. 한번 보시면은 저희 학원에 대한 소개를 알 수 있으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